조용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망까지. 하지만 네이폴리언 힐은 경고했습니다. 너의 씨앗을 드러내지 마라. 땅속에서 뿌리 내리기 전에 빼앗길 수 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의 비전은 보호됩니다. 당신의 열망은 외부의 의심과 조롱으로부터 지켜집니다. 아직 연약한 불꽃은 바람을 피해야만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불필요한 설명과 방어 속에서 흩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당신의 결정을 흔들어 놓았습니까?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크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떤 힘이 태어나는지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가장 교묘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루기, 즉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내일 하면 돼.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자는 실패를 선택한 것이다. 미루기는 편안한 구석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안전한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당신을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이 적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잠깐만 더 쉬어라. 아직 이르다. 그 목소리는 논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불안을 감추는 가면일 뿐입니다. 힐은 이것을 드리프트, 즉 표류라 불렀습니다. 방향 없는 삶, 스스로의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과 환경에 휘둘리며 흘러가는 상태. 당신이 미루는 순간마다 당신은 방향키를 내려놓고 바람에 맡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결정은 인생을 바꾸는 불꽃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은 드물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고 그것을 쉽게 바꾼다. 우리가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봐, 비웃음을 당할까봐,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선언입니다. 마치 길모퉁이에 서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설이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용감히 한쪽 길을 택한 자는 비록 길에 돌이 많고 가파르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많은 이들이 동기가 생기면 행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힐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동기는 행동 이후에 온다. 움직임이 에너지를 만들고 실행이 불을 지핍니다. 기다림은 결코 불꽃을 주지 않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인생도 미루어집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내린 결단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작은 예가 당신을 새로운 현실로 끌어올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움직임 그 자체가 힘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이것을 모멘텀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정지된 바위는 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구르면 점점 더 빨라지고 마침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환경, 완벽한 확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수년이 흘러갑니다. 모멘텀은 준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멘텀은 작은 한 걸음에서 태어납니다. 한 문장을 쓰는 것, 한 전화를 거는 것,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이 뇌에 새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미 시작된 일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뇌는 미완성된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이 전부입니다. 불완전한 시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합니다. 모멘텀은 거대한 성취의 비밀스러운 엔진입니다. 당신이 작은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나는 미루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모멘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당신을 밀어줍니다. 처음에는 힘겹지만 어느 순간 흐름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이폴리언 힐이 강조한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어떤 단어를 계속 심는가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미루는 사람이야. 나는 약해.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 새겨지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당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자기 암시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감정과 함께 반복해서 심어진 말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심는 이미지는 언젠가 외부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해답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라. 매일 아침, 매일 밤 감정을 실어 반복하라.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두려움을 이긴다. 나는 내 생각을 지배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두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반복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감정은 그 회로를 강화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실행의 정체성을 심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매일 자신에게 속삭일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공평하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자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정확히 80몇 1,400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은행처럼 저축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계좌에 시간이 입금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순간은 자정이 되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바로 이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중에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경고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신뢰를 파괴하는 일이다. 미루기는 단순히 일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속삭입니다. 너는 약하다. 너는 행동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지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며 자기 파괴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미루는 것은 단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 관계, 성장,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을 함께 잃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루에 단 1시간씩만 낭비해도 그 시간은 15일이 넘는 삶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곧 당신의 인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돌아갈 수 없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모든 퇴로를 차단하라 그리고 전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를 불태우는 원칙, 즉 되돌아갈 길을 스스로 없애는 선택입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신대륙에 도착하자 병사들에게 배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절박함이 그의 군대에게 불굴의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날 안전망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라는 생각은 모든 열정을 약화시키고 모든 결정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미루기와 타협할 다리를 불태워야 합니다. 실패를 대비한 비상구를 없애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뇌와 몸은 전부를 걸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혁명시킨 것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도망칠 선택지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다리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로가 없는 순간 내면의 잠재력이 불꽃처럼 솟구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다리를 아직 태우지 못했는가? 당신이 아직 붙잡고 있는 퇴로가 바로 당신의 성장과 성취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느낄 때 훨씬 더 강해집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외부의 책임이다. 혼자 계획할 때는 쉽게 흔들립니다.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신뢰까지 걸려있게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늘 자신의 비전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주위에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두어 서로의 결정을 감시하고 강화했습니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외부의 압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면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단순히 미루는 것이 더 이상 사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되고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들과 맺는 건강한 책임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당신이 멈출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당신이 핑계를 댈 때 눈을 마주치며 네가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해줄 사람. 이런 연결이 당신의 내적 힘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약속하고 있는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책임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가? 당신의 결단이 흔들릴 때 이 외부의 압력이 바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열정은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불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갑자기 밀려와 자신을 앞으로 밀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열정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뇌는 즉시 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보상이 바로 성취감이고 성취감은 곧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듯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열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비로소 불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연료입니다. 열정은 당신을 피곤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힘을 끌어냅니다. 마치 불꽃이 산소를 만나 더 크게 타오르듯 행동은 열정을 불러내고 열정은 다시 행동을 키워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습관입니다. 너무 큰 목표만 바라보면 과정 속에서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하루의 작은 성취, 예를 들어 책의 한 장을 끝내거나 중요한 전화를 마치거나 글을 한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 안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힐은 강조했습니다. 열정은 전염된다. 당신이 불타오를 때 그 불꽃은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갑니다. 반대로 열정을 잃으면 그 공허함 또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불태우는 불꽃을 기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는 불씨를 방치하고 있는가? 열정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작은 행동, 그리고 의식적인 기쁨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산만함입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단순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집중력이 수많은 자극 속에서 끊임없이 찢기고 있습니다. 알림음, 메시지, 끝없는 영상, 불필요한 대화, 모두가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갑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경고했습니다. 성공은 집중의 산물이다. 당신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열쇠는 언제나 깊은 몰입에 있습니다. 얕은 집중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깊이 잠수하듯 몰입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진짜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집중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특정 시간 동안은 세상과 단절하세요. 헨리 포드와 에디슨은 이런 환경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에서 세계를 바꿀 발명과 아이디어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집중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30분, 1시간, 심지어 몇 시간 동안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 시간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산만함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을 지배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평생에 걸쳐 성취하지 못한 것을 단 몇 년 만에 이룹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모아 깊이 집중하고 있는가? 산만함을 끊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행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성공은 단발적인 영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심이나 드라마틱한 순간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불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조금씩 목표를 향해 걸으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이런 단순한 반복이 결국 거대한 성취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가 행동의 리듬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자기 안에 깊이 새겨 넣을 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행동은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의 방식이 됩니다. 30일 동안 꾸준히 행동하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듭니다. 이렇게 행동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때 미루기는 더 이상 자리를 잃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답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평생 기다리지만 행동하는 자는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이제 보았습니다. 미루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적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의 힘, 작은 행동의 모멘텀, 자기 암시의 언어, 시간의 가치, 다리를 불태우는 결단, 외부의 책임, 열정, 집중, 그리고 행동을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법. 이 모든 도구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동 없는 꿈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행동이 이어질 때만이 비전은 형태를 갖추고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미루며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당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